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모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모드가 사실 이제 계속 매수 타이밍을 지금까지 좀 기다렸거든요. 언제 이제 매수를 하리라 제가 아실 거예요. 제 블로그나 제 뭐 유튜브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인모드 좀 분산 투자 차원에서 크리커스 일부 좀 매도하고 인모드를 좀 매수하리라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걸 아실 텐데 지금 어제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어제 좀 매수를 했습니다. 뭐 한 보통 한 118달러 뭐 117달러 이 정도 레인지에서 좀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뭐 크리컷도 좀 떨어졌을 때 매수한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약간 좀 더 싸게 잡았다고 해서 이익 본 거는 아니고요. 크리컷이 또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기회 봐서 좀 바꿨습니다. 한 가지 팁은 이제 기존 종목을 팔아서 이제 매도해서 이렇게 옮겨갈 때는요. 크리컷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한 수익이 70% 가까이 났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만족하고 있는데 그 크리컷이 좀 그래도 인모드가 많이 떨어졌을 때 또 크리컷도 좀 떨어지면은 같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좀 바꾸는 편이 세금이 좀 적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매수하려고 하는 종목도 많이 떨어지고 이게 더 떨어지는 게 좋죠. 내가 매도하려고 하는 종목도 조금 떨어지고 이게 같이 떨어졌을 때 그냥 매도해가지고 옮기는 편입니다. 세금이 좀 적기 때문에. 하여튼 어제 인모드가 좀 떨어졌는데 사실 특별한 이유는 못 찾았습니다. 특별한 뭐 기사나 이런 것도 없었고 인모드가 뭐 그렇게 리스크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단지 그냥 뭔가 이렇게 이런 쪽 시장에 레버리지가 좀 심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왜 크리컷도 좀 사실 실적 발표 후에 좀 과하게 하락했었잖아요. 좀 말도 안 되게. 크리컷 잠깐 볼까요? 보면은 예, 그때 여기서 이제 실적 발표 후에 여기 정도에서 한 34달러 내외 정도 됐을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그냥 한 10, 그때 20, 한 6달러 뭐 이 정도까지 떨어졌었네요. 그래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고, 제가 그때 영상도 이제 찍었었는데,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락이었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는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은 사실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그 기업에 대해서 많이 좀 회의적인 관점이 많이 생기고, 그 기업에 대해서 좀 갑자기 좀 의심이 많이 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실 그 기업은 변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때 실적 발표도 제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실적 발표 전에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크리컷에 대해서. 그 영상을 보시면 그 예상한 대로 그대로 나왔어요, 실적이. 예상한 대로 나왔는데 이렇게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아마도 좀 그런 좀 레버리지에 의한 그 강제 청산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거래량이 많은 주식이 아닌 주식들은 강제 청산 조금만 나와주면은 확 빠질 수가 있거든요. 레버리지를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5배, 10배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있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가가 뭐 한 15%만 빠져도 청산돼 버리는 거죠. 그런 케이스가 그 크리컷에도 나오더니 이번에 인모드에서도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크리컷은 이렇게 많이 빠졌던 주가가 이 정도까지 올라와줬잖아요. 이 정도까지 올라와줬고, 인모드는 반면에 어제 이제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크리컷을 일부 한 3분의 1 정도 매도했어요. 인모드를 샀습니다.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 비중은 이제 업스타트가 4, 크리컷이 2, 인모드가 1, 이렇게 4대 2대 1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간에 어제 좀 인모드 빠져줘서 고맙고요. 제 입장에서는 말이죠.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좀 원상태로 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모드에 대해서 이제 밸류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은 CNB즈에서 보면 PR이 41로 나오고 있고 마켓캡이 4.73 빌리언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미국에서 이게 조사하는 게 좀 정확하지가 않은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이트마다 다른데
여기 보면 이제 마켓 캡이 4.7 빌리언으로 나오죠. 4.7 빌리언. 이거는 정확해 보여요. 이제 주가 곱하기 발행량 곱하면은 이제 시가총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저도 이렇게 해보면 이 정도가 나오는데 문제는 PR이 이게 안 맞아요. 지금 넷 인컴이 127 밀리언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PR이 뭡니까? 그 시가총액을 넷 인컴으로 나눈 값이잖아요. 한번 4.73을 127 밀리언으로 나눠볼게요. 자, 4.73을 127 밀리언으로 나눠봅니다. 37이 나와요. 그죠? 이게 이제 여기 나온 수치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37이면은 인모드 같이 연평균 3, 40%씩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는 상당히 괜찮죠. 어, 스톡 애널리시스 사이트를 보면은요. 여기는 또 마켓캡이 틀리게 나옵니다. 이게 다 달라요. 이게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이게 이렇게 투자자들한테 혼동을 줄 수 있는데, 하여튼 간에, 이거 개인적으로 좀 잘 찾아봐서 정확하게 투자의 그런 참고, 이런 거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내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한번 이렇게 계산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인모드를 보면은 파이낸셜 보게 되면요. 87%, 56%, 31% 이렇게 성장했고 이때가 코로나 팬데믹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쿼터리를 보면은 오히려 이제 팬데믹에 충격받았던 게 더 이렇게 기저효과에 의해서 지난 분기 실적 굉장히 높게 나오는 그런 지금도 한 60%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PR 37 정도라는 거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죠. 예, 제가 사실 크리컷을 너무나 좋아하고 크리컷도 뭐 많이 좀 다시 회복했지만 여전히 싼 가격이기 때문에 굳이 사실 크리컷을 일부 매도해서 인모드를 넘을 필요까지는 없었어요. 하지만 두 개가 똑같이 좋다면, 그러니까 인모드도 장점이 있거든요. 다시 말씀 뒤에 드릴 텐데, 그래서 두 개가 똑같이 좋다면은 그래도 분산 투자 차원에서 크리컷을 조금 매도해서 이제 인모드를 사놓는 방향으로 이번에 이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아까 이게 PR이 제가 핀비즈도 하나 보여드렸고 스탁 애널리시스 사이트 두 개 다 틀렸다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시킹 알파는 어떠냐? 시킹 알파도 이렇게 보면은 제 밑에 보겠습니다. 예, PR이 45로 나오는데 이건 더 높게 나오네요. 이게 이렇게 이런 게 투자자들한테 혼동을 주거든요. 그래 놓고선 밸류에이션 D 이렇게 해놨는데 하여튼 간에 예, 이렇게 좀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후 파이낸스 볼까요? 대표적으로 야후 파이낸스도 많이 보시죠. 야후 파이낸스도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요. 41.16 여기도 틀렸네요. 예, 스킹 알파보다는 좀 덜 틀렸지만 마켓캡을 정확하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게 아까 제가 계산기 해봤잖아요. 이렇게 계산기로 이렇게 하면 37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멀쩡하게 해놓고는 이렇게 PR을 잘못 계산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좀 아쉽네요. 세계적인 이런 그런 회사들이 이런 게 자꾸 틀린다는 거는. 그래도 이런 데서 오히려 또 어떤 투자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걸 보고 이제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사실 그 전문가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 같은 사람이나 혹은 정말 전문가들, 뭐 이런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들어오겠죠, 당연히. 이거 뭐 야후파이낸스 사이트 보고 이거 보고 들어오겠어요, 설마. 그렇기 때문에 그 밸류는 사실은 주가의 그런 흐름은 이 본래 가치에 맞춰서 가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인모드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간략하게 해놓은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거를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요. 주식 발행량이 38.6 밀리언이기 때문에 주가를 곱하면은 이게 그대로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그럼 시가총액이 지금 4.7 빌리언 정도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주식 발행량이 계속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긴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증가하지 않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요즘 최근에서는 이익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자사주를 매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너십 인사이더는 35%로서 상당히 양호하죠. 예, 내부자가 이 정도는 갖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이 회사 오너십 가지고서 제대로 경영하는데 상당히 좋은 동기가 될 것이고, 글라스도어 평점, 직원들 평점이죠. 3.8로 나쁘지 않습니다. 뭐 아주 훌륭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준수하다. 그리고 이 창업자가 모시미라히 이게 요즘은 그 좀 다국적 분들이 많이 계시면서 이게 좀 발음이 어려운데 하여튼 공동 창업자인 분과 함께 2001년 또 다른 어떤 회사 미용 의료기기 회사도 그때도 공동 창업해서 상당히 좀 성공적으로 운영을 했었던 그런 경력이 있는 두 분이 다시 이제 인모드를 창업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한번 이제 입증이 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매출 성장률 아까 이제 보여드렸지만은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 이제 높은 이때는 코로나 팬데믹 영향이 있었지만 그 전으로 보면은 거의 이제 굉장히 높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인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 미용 쪽에 치료하는 회사잖아요. 고주파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미 미국의 침투율이 한 20% 정도 가까이 올라왔다고 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인모드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제 이 성장세가 피부 미용 쪽 기계로 해가지고요. 성장세가 이와 같이 계속 될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피부 미용 분야의 한 20% 정도, 그러니까 10대 중에 2대는 인모드가 차지했다는 거는 과거에 뭐 한 5%일 때 20%까지는 쉽게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기계가 좋고 가격 경쟁력이 있다면은 마케팅을 잘 하고요. 그런데 20%에서 또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그 비율로 따졌을 때는 과거 같진 않겠죠. 성장 추세가. 그래서 약간 이런 성장 트렌드는 좀 꺾일 거라고 보는 게 보수적으로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장점은 다행인 거는 이 인모드는 글로벌리 이렇게 또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미국 그 판매되는 그 볼륨만큼의 매출이 또 미국 외에 글로벌로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글로벌 시장은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글로벌 시장은 한 매년 한 2배 가까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100% 가까이 또.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이렇게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은 이미 침투율이 20% 정도니까 앞으로 좀 성장 가능성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글로벌리로 보면 지금 한 5%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글로벌로 봐서는 인모드가 상당히 좀 이렇게 침투해 나갈 그런 여지가 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이제 결합됐을 경우에는 과거 한 뭐 50%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3, 40% 정도의 성장은 한 당분간 2, 3년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한 3, 40% 성장한다고 하면 PER이 37일 경우에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런 회사는 정말 많지 않거든요. 거의 없다고도 봐도 과언이 아니고 제가 그래서 크리컷을 좋아하는 건데 크리컷과 비슷비슷하죠. 크리컷의 PER이라든지 성장률 그리고 인모드도 비슷합니다. 근데 크리컷과 인모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좀 장단점이 있어요. 크리컷 같은 경우에는 좀 경제적 혜자가 인모드보다는 훨씬 더 확고해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감을 주는 회사예요. 그 해당 분야의 압도적인 1위고 업력이 굉장히 길고 다른 어떤 그런 대기업이 치고 들어올 것 같지가 않아요. 어, 반면에 인모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 경제적 혜자가 좀 약합니다. 이 피부 미용 의료 기기라는 게 굉장히 좀 마진은 높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주 특별한 기술이나 특허를 가져온 회사들만 이게 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얼마든지 좀 그 마케팅적으로 만약에 좀, 마케팅적 우위가 중요한데, 마케팅적으로 만약에 좀 더 월등한 기업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좀 많이 좀 시장을 뺏기거나 성장률이 정체될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크리컷은 제가 보기에 확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원래 이제까지 어떤 성장세가 워낙 좋고 글로벌리로 봤을 때는 아직도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있죠.
이 수공예 기계 하나만 가지고 봤을 때는 말이죠. 하지만 인모드처럼 신모델을 출시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우먼스 쪽에 그런 신모델을 출시를 했죠. 보면은 여성용 치료기기인 인파워의 경우에는 무려 에스테틱 시장보다 3배가량 마켓 규모가 또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신모델을 런칭하고 또 보면은 이번에 그 안구 건조 기계도 런칭을 했거든요. 아직 런칭은 아니죠. 안구 건조 기계도 이제 런칭할 계획이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새로운 분야로서의 확장 가능성은 또 인모드가 커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서로 간에 좀 다르죠. 예, 크리컷은 경제 시장 크지만 해당 분야, 지금 해오던 분야만 키워갈 것 같다면은 인모드는 지금 이제까지 에스테틱 시장은 좀 많이 경제적 혜자가 낮아 보이지만 또 반면에 이런 새로운 분야로서의 그런 진출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 그래서 사실 이런 새로운 기계 런칭이 없었다 그러면 저는 인모드 투자를 안 했었을 것 같아요. 안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투자한 이유는 앞으로의 예용 확장 가능성을 보고서 투자를 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크리컷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40% 가까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크리컷 중에 3분의 1 정도를 인모드로 좀 분산해 놓자라는 개념으로, 둘 다 똑같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분산해 놓자는 개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혹시나 오해가 있으실까봐 저는 집중 투자를 선호하지만 사실은 분산하고 싶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완벽하게 그 기업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고 그 기업이 똑같이 좋아 보일 때는 분산하고자 합니다. 다만 그런 기업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굳이 나빠 보이는 기업을 넣어서까지 제가 분산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지, 저도 최대한 좀 나누고는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어제 이제 브라이텔스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을 그런 그 10점 한 1호 달러 이 정도에 다 사실 많이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브라이텔스도 좀 처분을 해서 좀 인모드를 다시 산 그런 경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비중이 포트폴리오가 거의 업스타트가 4, 크리컷이 2, 인모드가 1 이렇게 좀 심플해졌습니다. 심플해진 인모드가 좀 많이 어제 늘었죠. 어쨌든 간에 그러한 크리컷과 인모드의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다는 점. 자, 그러면은 인모드의 지금 현재 밸류가 한 37 정도로 매력적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크리컷은 지금 밸류가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한번 잠깐 보면은요. 마켓캡 7.696빌리언 대비 PER이 35.6으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상당히 괜찮죠? 그런데 우리가 또 야후 파이낸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직접 계산을 해봅니다. 직접 계산해 봤는데 3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후 파이낸스의 이 PR은 정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또 오히려 낮게 나왔네요. 잘 쳐줬네요.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크리컷 인모드보다는 PR이 조금 높고, 제가 이제 블로그 포스팅에 있나 저번 유튜브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모드 PR이 크리컷보다 더 싸지기 전까지는 매수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크리컷은 안 내렸는데 인모드는 많이 내리면서 그렇게 뒤집혀지면서 인모드가 PR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어제 이제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좋은 타이밍이었던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물론 미래는 아무도 모르죠. 인모드가 더 좋을지 크리컷이 더 좋을지.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크리컷을 한번 해봤는데 여기는 또 정확하게 나왔어요. 여기도 틀렸네요. 35.96. 여기도 왜 이 두 회사들은 오히려 크리컷의 PER을 더 낮게 잡아줬을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계산하기로는 현재 이제 시총 대비로 보면은요, 39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인모드에 대해서 약간 디테일하게 좀 더 보면은요, 인모드가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그 기업이잖아요. 4개의 하청업체 아웃소싱을 하고 있고, 또 이거를 잘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사도 이스라엘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과학기술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 등 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인모드를 보면은 순이익이 굉장히 높거든요. 보시면 좀 깜짝 놀랄 거예요. 계산해 보면은 매출 대비로 40%가 넘어요. 순이익률이. 그 이유가 이 세금적인 혜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모드의 경우에는 순이익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이유가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의 그 세금적인 혜택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뭐 다른 뭐 디테일한 것들 뭐 기계 한 대를 가지고 여러 군데 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들, 뭐 통증이 좀 적다. 뭐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그 기술력으로 봐서는 사실은 그렇게 압도적으로 높아 보이진 않아요. 저도 주변 그 아는 피부과 전문의 친구가 있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데 특별히 본인은 뭐 이렇게 뭐 인모드가 뭐 탁월하다 이렇게 보진 않는다고 단지 약간 좀 그 고객 취향에 좀 맞대요, 인모드가. 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또 마케팅도 잘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그 인모드에 대해서 어제 이제 떨어진 김에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도 약간의 변동이 있었고, 또 인모드가 이제 새로운 모델 출시돼서 이제 앞으로 향후 굉장히 확장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반면에 또 이렇게 인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적 혜자가 크리커처럼 높지는 않기 때문에 또 좀 약간 경쟁이 심화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 찍게 됐고요. 앞으로도 좀 종종 제가 찍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